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라를 대표하는 충신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박재상 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신라충신 박재상 공이 울산 두동면 멀평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박재상이 나고 자란 곳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옛날 울산과 경주를 경계짓던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범서와 두동 사이 허곡입니다. 와, 선생님, 예. 이 마을 주변도 이 산풍광도요. 이 가을 옷으로 갈아입고 전혀 다른 예. 분위기를 저희한테 예. 선물해주고 있는데요. 예, 예. 아, 정말 가을이네요, 선생님. 이곳이 예. 울산이죠. 예. 어디예요? 예, 여기 이제 보면 이 지장곡에 시정곡. 뭐 일명 허곡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경순왕이 여기까지 왔다가 허망하게 바라보고 돌아갔다는 이제 허곡이라 그러죠. 그런데요, 신라 경순왕이 왜 예. 울산 땅에 온 거예요? 아,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망하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한 900, 30년 전인데 그 나라가 이제 거의 뭐 쇠약해가지고 그때 울산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네. 잡으려고 그랬는데 울산이 이제 고려에 돌아서려고 하니까 이걸 말려야 되겠다. 이래서 경순왕이 쫓아왔다고 그랬죠. 그래요. 보시면 저쪽에 보면 이제 치술령은 옛날에 이제 신라 충신 박재상의 네. 부인이 이제 망부석이 됐다는 네네. 그 치술령 정상이 보입니다. 네, 그냥 다니던 길이었는데 이곳에 신라 역사가 담겨 있었다고 하니까 예. 더 궁금해지거든요, 선생님. 예. 근데 오늘 이곳에는 왜 오자고 하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박재상의 그 자취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박재상의 옛날 그 모습, 살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라 충신 박재상의 흔적을 찾아서 한번 가볼까요? 예, 가봅시다. 네. 신라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마을이 또 있습니다. 두동면 월평리인데요. 여기가 바로 박재상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가을 느낌이 예. 훨씬 나는데요, 선생님. 예. 이곳은 어디죠? 여기는 이제 한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상월평 그 앞 들입니다. 상월평 마을에는 들인데 이 들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20만 평쯤 되거든요. 그렇게 넓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 신라시대 그 박씨 부족 있잖아요. 네, 바위 네, 끝에. 네. 그분들의 그 성장 동력이 된 들이 바로 이 들입니다. 이 경주 부근에 제일 큰 들입니다. 제일 큰 넓은 들. 한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달벌이라 그랬죠. 달벌. 그건 무슨 의미예요? 이건 월평이라는 뜻인데 이름이 지명이 월평이거든요. 네. 그래서 달이 비치면 굉장히 아름다운 들판이라고 뭐 그렇게 더 전에 기록도 되어 있고 또 도북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이런 상당히 신라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래서 박씨 부족들이 옛날에 이 터를 잡아가지고 크게 이제 발전했고 융성했다. 뭐 그런 지역이 바로 여기가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곳 월평 마을에 예. 신라 충신 박재상의 어떤 흔적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박재상이 이제 원래 태어나고 자랐고 그 다음에 자기 부족들 친척들이 다 살았고 이 월평 마을. 왜냐하니까 지금 요 앞에 요 길이 신라 관도거든요. 관도. 옛날에 그 신라 서라벌에서 경주로 울산으로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었어요. 산 밑으로 쭉 돼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길이 있고 바로 그 길 변에 이제 제일 가장 요지에 그 이제 박재상 그 마을 상월평 마을이 이제 저 있습니다. 16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마을 상월평은 신라 충신 박재상이 탄생한 곳입니다. 생가트는 이제 여기 요 일원을 이제 생가트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쪽이요? 그 왜냐니까 이게 이제 이거 번덕이라는 곳인데 번덕이라고 말해서 불러요. 번덕이라고 하면 좀 넓은 높은 대지 뭐 이걸 번덕이라고 그러는데 네. 왜 그러냐니까 이제 여기 옛날에 전에 기와가 많이 나왔어요. 기와가. 그 기와 쪽 신라 기와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옛날에 아마 뭐 큰 대가집 큰 집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요 근처에 넘어 외골에 가도 기와가 많아요. 그 기와가 많이 나오는 걸 볼 때 아마 그 기와가 신라 기와입니다. 네. 그 당시에 그 큰 마을이나 또는 뭐 큰 그런 큰 기와집들이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올라가면 치술령이거든요. 치술령 가는 길이 완만하게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네. 그 아까 이제 우리 박씨들 뭐 옛날에 살았던 그 넓은 한들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박재상의 생가가 여기라는 거죠. 아, 그렇네. 짐작할 수가 있겠네요. 역사 속 인물로 막연하게 생각했던 충신 박재상. 탄생 마을이 우리 울산에 있다니 사뭇 감격스러웠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박재상 모르는 분 없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도 박재상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박재상은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그 미산 왕자를 구해오고 고구려에서 복호 왕자를 구해왔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보내놓고 탈출시키고 자기는 순국을 했죠. 그 이제 일본 왕이 이제 외왕이 이제 항복할 텐가, 내가 신하가 될 텐가, 신하가 되겠다 그러면 살아날 걸 그걸 거부했죠. 거부해가지고 순국을 하신 뭐 그런 분이 되죠. 박재상의 탄생지를 증명해주는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월평리 앞 저수지인데요. 이 저수지의 역사도 1600여 년이 넘습니다. 아, 선생님 이게 그 연못이에요? 예. 박재상 이름이 유래된 오! 연못. 엄청 크네요, 선생님. 예, 못입니다, 오, 못. 연못이라고 예. 해서 뭔가 예. 이렇게 금붕어가 헤엄치는 예. 작은 연못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예. 엄청 큰 그러니까 저수지 같은 느낌이에요. 예. 와.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됐다면서요? 예. 거의 우리 선사시대부터 이 못에 이제 벼농사가 들어온 이후에 이 못을 이제 만든 거죠. 네. 만드는데 이 못이 이래 보여도 이 밑에 이제 안반, 이 가운데 안반입니다. 안반 밑에서 물이 이래 콸콸 솟아 나오는데 그 물이 하루에 1000마리 나온다. 하루 1,000마리. 그게 어느 정도예요? 그 1,000마리면 이제 1리터가 한 마리 18리터거든요. 18리터니까 막 거의 한 20톤 정도 물이 이제 나오는 거죠, 매일. 저 물이 이제 그 밑에 우리가 20만 평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걸 관계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관계 네. 했던 그런 아주 자연못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래 저수지라 그러면 이래 강을 이래 또랑을 막잖아요. 이래 이거 계곡을 안 막았잖아요. 그렇네요. 그냥 쭉 이래 둥그러 이렇게 원을 쳐놨잖아요. 와. 그 물이 저절로 솟아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쭉 쳐놓은 겁니다. 이거는 진짜 원시적인 참 저수지라 그럴까. 신라 시대에는 이런 저수지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중장비가 없으니까 막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 이게 사실은 대단히 이제 오래된 저수지고 중요한 저수지입니다. 지하에서 물이 솟는다니 저수지가 아니라 대형 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저수지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비춰질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박재상 이름이랑도 또 연관이 있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박재상 이름이 삼국사에 보면 모말이라고 그래요. 털모자, 네. 끝말자 모말 나오고 일본 서기에는 모말이라고 그래요. 모말이 네. 그 산마자 리 이래 나오는데 그 모말이가 뭐냐면 못마을이다. 뭔 마을이다. 못이 있는 마을. 오. 거기서 요리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이 연못의 존재감은 어마어마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박재상이 태어날 때 이 못이 있었어요. 네. 못이 있고 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재상은 윗상자거든요. 네. 이 못에 그 위에다 위에. 윗동네에서 예, 난 아랫동네 사람이다. 위에. 어. 그래서 그 저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재상이다. 어. 그래 모말이다. 네. 이렇게 이제 못마을 그 유래가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정말 이 박재상이 이 동네 그리고 연못 근처에서 태어난 게 확실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과 관련된 또 선생님 재밌는 글귀를 하나 찾아오셨다면서요? 그 여기 이제 그 유래가 된 우리가 그 유래인데 근거 자료가 2개입니다. 여기 이제 구충당 문집이라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울산 읍지입니다. 읍지. 네. 요 2군데 이 못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이 구충당이라는 달전에 철을 발견한 1600년대 인물이 문집에 시가 있습니다. 그래 칠령의 제도 후에 그 치술령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망, 영, 탄, 망부석이라 망부석을 보면서 이 선시가 바로 이 시인데 이 시의 설명입니다. 보면 박재상공이 복의 영북이라 이거는 이제 머물 복자죠. 그러니까 영북, 치술령 북쪽에 살았다. 이 말인데 수궁의 허일제상이라. 수궁이라는 거는 이 거리입니다. 궁이라는 건 활 쏘아서 닿는 거리. 즉 궁은 100보거든요. 그 180m입니다. 수궁이라 그러면 약 한 5궁 정도 약 1km 돼요. 1km 되죠. 거기서 이제 그 일제가 있는데 이 이제 그 집터에서 한 밑에 한 그리 900m 쯤에 한 못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살았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박재상의 소거지라고 한다. 소거지는 사는 곳입니다. 중동구에 네. 사는 곳. 그래서 그 똑같은 이 일자가 뭐냐? 일자는 바로 월평제라고 여기 나와요. 울산 읍지에 이제 옛날 전시들 읍지를 보면 고적조로 보면 월평제, 제7산하, 치술령 밑에 있고 박재상 소거지다. 살던 곳이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박재상하고 관련이 된다고 울산 향토사 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 덧붙여 말하자면 월평제는 형산강의 발원지로서 신라의 발원지도 된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못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포항으로 흐르는 그 형산강의 예. 그 발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연못이라고요? 예,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못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천지에서 압록강, 두만강이 발원하잖아요. 그 낙동강 황지에서 발원한다. 연못에 발원한다. 그 형산강 발원지는 어딨냐? 그게 바로 이 못이 바로 발원지입니다. 여기서 물이 나가서 쭉 경주, 남천, 네. 동천 거쳐가지고 이제 포항 그 여일만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사실은 이제 발원지 못, 이 전설과 역사가 깃들어 있는 못이고 그런 못이기 때문에 여기 박씨들이 쫙 세력을 이루어가지고 살았고 그 못이 넓은 들을 적시고 그래서 참 대단히 중요한 못이고 자연 못이고 네. 이런 못은 너무도 귀한 못이죠. 두동엔 박재상공과 아내 그리고 두 딸을 기리는 치산서원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자랑스런 울산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박재상 이야기는 많이 했어도 네. 오늘 이 생가와 관련된 신라 역사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예. 굉장히 새로운 소식 많이 예. 들었거든요. 이 예. 박재상이라는 인물,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울산에 이제 그 박재상 사절이라고 그러죠. 뭐 충절, 뭐 효절, 정절, 또 의절이라고 해서 오를 이자. 그래서 참 이 사절을 갖고 있는 분은 우리 역사에 이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 정신을 상고하고 또 우리 남은 그 유적 자치를 잘 보존을 해가지고 참 울산의 그 문화유산으로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그래 삼아야 합니다. 네,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함께 월평리를 쭉 돌아봤는데요. 우리나라가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올 수 있었던 건 박재상 같은 인물 덕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 박재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